몬바로에서는 통증의 본질을 움직임 체계의 붕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분절에는 이처럼 각각 고유의 정상적인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골반대에서는 골반대 리듬이, 견갑대에서는 견갑대 리듬이, 족관절에서는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의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움직이는 모든 관절에서는 각각 고유의 움직임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 패턴들의 붕괴가 해당 분절의 통증을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고, 이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통증 치료의 근본이자 핵심인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의 눈으로 인체를 탐구하고 21세기의 언어로 한의학을 설명하는 몬바로 그룹 대표 한의사 김홍기입니다. 자, 제가 첫 동영상에서 몬바로 치료법은 이렇게 다양한 통증 치료법과 이론들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통합한 명실상부한 통합적 통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통증을 치료하는 데는 이렇게 다양한 이론과 치료법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통증의 여러 원인들 중에 일부분, 즉 one of them을 치료하는 술기와 이론에 해당하므로 통증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었죠. 이들 모두를 통합 포괄할 수 있는 것, 즉 all of them이 몬바로의 통합적 통증 치료법이고, 몬바로가 정의한 경락 체계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치료 기법들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하고,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의 치료 대상인 이 통증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동영상에서는 정말로 통증을 치료하는 이 모든 개념들을 한의학적 개념, 경락의 개념이 통합하고 포괄하고 있는지를 경락을 분절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증은 이렇게 움직임 체계에서도, 그다음에 에너지 체계의 문제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체계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통증이 내장기의 문제로 발생하는 신우신염, 요로결석, 담낭염, 심장성 통증, 위경련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에서 생긴 류마티스성 통증도 여기에 속하죠. 그러나 보다 일반적이고 흔한 것은 바로 근골격 신경계로 이루어진 움직임 체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상과 과사용, 오사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거대 손상을 제외하고 미세 손상, 오버유스, 미스유스 등은 모두 생체 역학적인 움직임의 붕괴로부터 발생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통해서 미스유스와 오버유스, 그 다음에 인저리, 손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일을 하게 되죠. 선자세에서 앞으로 이렇게 숙일 때 정상적인 움직임은 이 대퇴골두를 중심으로 해서 골반대의 70도 전방 회전, 그리고 추가적인 요추의 40도 전굴 움직임이 결합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게끔 되려면 함스트링과 기립근에 충분하고 부드러운 신장성 이완을 필요로 합니다. A처럼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B와 C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미스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미스유스 상태에서 움직임을 반복하게 되면 특정 부위가 오버유스, 과사용되게 되고, 오버유스 부위는 결국 미세 손상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B를 예로 들면
B는 함스트링 길이가 충분히 신장되지 않아서 이 함스트링의 단축이 골반의 70도 전방 회전을 제한하는 제한인자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B는 B에서 보는 것처럼 손이 땅에 닿지 않게 되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닥에 물건을 주려고 허리를 더 숙이게 된다면 골반의 이 부족한 전방 회전 각도만큼을 요추 및 기립근, 다혈근 등이 자신의 최대 움직임인 40도보다 더 많이 굴곡 신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과운동, 과신장, 오버스트레치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부위가 이렇게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손상이 만약에 기립근, 다혈근의 과신장이라면 이렇게 기립근 부착부의 손상이나 기립근, 다혈근의 염좌로 이어지는 통증이 발생할 것이고, 그 손상이 요추의 과굴곡으로 해서 만약에 추간판에서 생겼다고 한다면 이렇게 디스크 섬유륜의 손상이라든가 디스크 후방 탈출이 발생할 것이고, 만약에 그 손상이 요추 정굴로 팽팽하게 긴장된 기립근에 날카로운 요추 2, 3번의 횡돌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된다면 L3 횡돌기 증후군 같은 다양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조직이 그 무엇이든지, 통증이 유발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통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손상, 그 다음에 오버유스, 그 다음에 미스유스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예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이들의 시작이 여기죠. 잘못된 움직임, 미스유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보상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오버유스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미세 손상이 반복되면서 통증이 발생한다고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손상 중에 사고나 골절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재반 통증들은 모두 이 잘못된 움직임, 즉 미스유스에서 발생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증의 근본 원인, 통증의 본질이 무엇인 건가요, 지금? 통증에 대한 몬바로의 생각입니다. 통증의 본질은 움직임 체계의 붕괴로부터 발생한다. 몬바로에서는 통증의 본질을 움직임 체계의 붕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분절에는 이처럼 각각 고유의 정상적인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골반대에서는 골반대 리듬이, 견갑대에서는 견갑대 리듬이, 족관절에서는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의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움직이는 모든 관절에서는 각각 고유의 움직임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 패턴들의 붕괴가 해당 분절의 통증을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고, 이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통증 치료의 근본이자 핵심인 것이죠. 사실 이게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인 이 골절과 같은 거대 손상의 경우에도 이게 수술이나 고정을 한 후에 거대 손상을 정상적인 움직임을 이미 일어날 수 있도록 마무리는 재활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재활치료 자체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 중에 에너지 체계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제외하고는 거대 손상을 포함한 모든 통증의 본질은 움직임 체계의 붕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통증의 원인으로 오버유스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팔굽혀펴기를 100만 번 하면 근육 피로로 누구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동작, 같은 운동을 했는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아프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버유스, 과사용이 아니라 반복적인 미스유스의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몬바로에서는 이 오버유스를 반복된 미스유스로 미스유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와 B 두 사람이 그림처럼 똑같이 허리를 한 100번, 1000번 숙이는 운동을 했다고 합시다. 이 우측 B 환자가 훨씬 빨리 통증이 생기겠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이미 미스유스된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오버유스라고 말하면 안 되죠. 반복된 미스유스인 거죠. 자, 스포츠 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움직임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스포츠 손상 같은 것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를 할 때마다 특정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골프 운동에 필요한 적절한 움직임이 그 사람의 몸 어딘가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욕심내서 과도하게 골프 스윙을 쫙 할 때 뻑하고 스포츠 손상이 생기는 것이죠. 스포츠 손상의 본질도 미스유스, 잘못된 움직임의 붕괴에서 생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통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치료하는 데는 이와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치료의 대상과 기법, 도구만 다를 뿐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들 치료법의 본질이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P, 롤핑, MET 모두 각각의 방법으로 근근막을 조절하여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방법들이죠. 추나, 그 다음에 카이로프락틱, PMID 기법, 이건 저운동된 관절을 모빌라이제이션이나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관절의 정상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방법들이죠. 그다음 침도는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조직의 유착을 방리함으로써 정상적인 움직임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봉침은 물론 봉침에 면역적인 개념도 있지만 손상된 조직, 약해진 조직의 염증을 유발해서 다시 조직이 리모델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움직임을 회복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 있는 MIS 기법 있죠. 이거는 운동요법 자체를 통해서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죠. CST와 SOT는 수기요법을 통해서 두개골과 천골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고, 발 교정기를 사용하거나 턱관절 교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해당 영역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복시키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은 움직임을 평가하는 기본 개념들을 제공하는 것들이고, 마지막으로 시리악스 정형학. 시리악스 자체 도수치료 기법들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시리악스의 가치는 통증에 대한 감별 진단과 병인 병리 및 자연 경과 등을 통증을 다루는 사람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로 채워져 있죠. 이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통증을 치료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개념과 기법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법들과 이론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것저것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공통 분모가 있죠. 이들의 공통 분모가 모두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기법, 방법, 이론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모두를 하나의 관점, 즉 움직임의 관점으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움직임의 관점으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 움직임의 관점으로 이들을 모두 통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기법들을 적재적소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한의학의 경락 체계와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치료법과 이론 자체가 경락 체계와 경락의 사용법 중에 일부분을 21세기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사용할지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스웨이백 타입의 요통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의 눈으로 인체를 탐구하고 21세기의 언어로 한의학을 설명하는 한의사 김홍기였습니다.